예, 좋은 아주 긍정적 제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이혜정 교수님 이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앙대 이혜정입니다.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미국 외교하고 국제정치 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 미국-이란 전쟁의 성격을 미국의 제3차 걸프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틀에서 전쟁의 원인, 그 다음에 지금 중전 MOU,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1차 걸프 전쟁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다국적군을 이제 주식해서 후세인을 이제 몰아낸 거죠. 그런데 1차 걸프 전쟁의 후과로 9.11 테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빈라덴 입장에서는 신성한 메카에 미군이 주둔하는 데 대한 이제 테러를 한 거고, 미국 안에서도 아들 부시 때 네오콘들이 왜 그때 사담 후세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차 걸프 전쟁은 이라크 전쟁이 2차 걸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근데 2차 걸프 전쟁의 후과가 지금 이란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미국은 이란을 사실은 53년에 영국하고 공동으로 친서방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팔레비 정부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에서 갖고 있는 세 개의 기본적인 축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란. 근데 79년에 이란의 혁명이 나면서 반미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란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80년부터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을 2제의를 했어요. 양쪽을 다 지원을 하면서 이란의 영향력을 제어했는데 2차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락이 쇠퇴하고 이란의 힘이 커졌어요. 이란의 힘이 커지고 그래서 일종의 이스라엘하고 미국에게 이란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이란 핵 문제도 이 이후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이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방침은 두 가지죠. 오바마식의 핵협정을 하는 거하고 그 핵협정을 완전히 깬 게 이제 트럼프의 방식이고, 이란 문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 테러를 당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마스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수준으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제 네탄야후 새로운 독트린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일정한 동조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탄야후 입장에서는 가자, 서한, 시리아, 예멘, 레바논, 이란까지 대중동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대중동 전쟁에 트럼프가 일정하게 동참한 거죠. 동참해서 25년 6월에 12일 전쟁이라는 걸 했고, 이 12일 전쟁을 했는데 25년 12월에 이란을 다시 치기로 네탄야후하고 합의를 합니다. 왜 합의를 하느냐? 미사일 능력이 일정하게 재건됐기 때문에 일단 때리겠다라고 이스라엘이 제안을 하니까 좋다, 그럼 때린다라고 한 상태인데, 이게 뭐하고 엮였냐면은 이란의 시위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하고 같이 엮이면서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로 간단하게 공습만 한다 해서 3주, 4주를 세게 공습을 하면 정권을 날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2월 28일에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고요.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걸프 전쟁이랑 비교하면 국내의 헌정 질서를 다 깨고 들어간 거고요. 2차 걸프 전쟁 이라크 침공을 할 때는 콜린 파웰을 내세워서 최소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침공입니다. 미국의 국내법 절차와 국제법을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엑시트 스트래티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장 큰 것은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부 장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한 번 더 건드리면
중동 전체에 미군 기지를 치겠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미국 정보기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할 때 에너지부 장관도 없었고 베센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의 가장 큰 후과는 트럼프는 계획이 있다는 신화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ethod to the madness라고 그러는데 미친 것 같은데 계획이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조성열 박사님하고 의견을 완전히 달리하는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두 개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신화가 무너진 게 마크 카니의 연설이고 이번은 트럼프가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일을 진행한다는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후과는 뭐냐? 국내 정치의 지지도가 떨어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는 전쟁을 공동으로 시작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조금 크게 보면 미국과 G7의 연계, 미국과 나토 동맹이 깨진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이고 국제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모든 신뢰, 미국이 전범국입니다. 이거는 불법 전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자산들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연계, 이 부분도 생각을 굉장히 달리하는데 연계 없습니다. 예. 크링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바이든 때 했던 연계는 어떤 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전쟁과 한반도가 하나로 연계되어 있는 위기다. 근데 이번에 드러난 건 사드를 빼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토마호크 1000개를 날렸다고 하잖아요. 1년에 100개를 생산하는데 미국의 군사력의 한계고 이 이란 전쟁의 후과가 뭡니까?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연계해달라고 빌어서 연계했습니다. 연계해서 합의한 바는 뭡니까? G2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힘으로 누르지 못한다는데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후과는 뭐냐면 대만,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을 연계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건 한반도 평화의 기회로 작동하는 겁니다. 예, 일정하게. 그러면 이건 지정학적인 국가이고 지경학적인 국가는 뭐냐? 미국이 경제적인 상호 의존을 독점적으로 무기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결정적으로 2번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히토류가 맞물리면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휴전한 거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경제적인 상호 의존을 미국이 더 이상 독점하지 못하는 체제로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한국은 뭘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국내에 대체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냐? 유럽에 가서 EU하고 공동성명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반도 평화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안보실장이 조율을 못하면 안보실장을 갈아야죠. 예. 그래서 대통령 메시지하고 다른 메시지들이 안 가게 우리가 평화가 우선이냐? 러시아를 규탄하는 것, 북한 규탄하는 건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유럽연합이 여기를 뭘 지켜줄 거냐? 여기 유사시에. 그따위 외교하면 안 되고 일단은 원팀으로 메시지를 잘 가져가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일정한 디터런스하고 평화공존 두 개가 또 맞물리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평화공존을 원하는 건지 평화공존이 최우선 정책인지 내부 메시지들 조율하고 그에 맞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바늘구멍을 뚫겠다고 대통령이 자꾸 그러시는데 뚫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뚫릴 것 같아요.
그게 뭐 외교가 로또도 아니고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 그래서 현실적인 정책,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